채점 다 하셨으면 좀 검토 한번 해볼 텐데. 뭐 18번이라든지 23번 뭐 이 정도. 추가적으로 질문 좀 있니? 이게 가장 좀 난이도는 있는 것 같고. 11번. 11? 11번 하고. 11, 21. 11, 21. 13번, 14번. 13, 15. 22번. 13? 14? 유순담대님 볼까? 그래서 뭐 객관적인 난이도 평가하면 조금 그래도 수월한 거야 이 정도면. 그치? 조금 오늘 거는 그래도 좀 좋은 점수 나와야 되고 특히 11, 12는 우리 뭐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11번 먼저 갑시다. 함수 방정식 요거부터 11번 보시면 다항식 px가 있고 이러한 관계식이 있다. x제곱 더하기 1 얘가 x의 px 그 다음에 x 더하기 2 그치? 이런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접했을 때 우리 두 단계로 풀었잖아. 첫 번째 차수 결정하시고 그래서 px가 다항식인데 몇 차인지 몰라. 그래서 px 차수를 우리가 결정을 할 건데 최고차만 관찰하는 거지. 지금 최고차에 대한 얘기 전혀 없고 그러면 최고차는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최고차 얘인데 이거의 좌변하고 우변의 모습만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면 좌변은 P의 X가 얘면 P의 X제곱 플러스 1은 요 자리에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습이 이렇게 되겠지. 최고차만 생각하는 거야. 요 안에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이거의 가장 높은 차수는 뭐가 돼? 가장 높은 차수는 x제곱, 그러니까 괄호가 지금 n개 있다는 거잖아. 괄호가 n개 있을 건데 지금 모두 다 x제곱을 택한 거니까 최고차만 생각하면은 a 곱하기 x의 몇 제곱? 2n제곱이 돼. 이게 최고차 아니니? 좌변의 최고차는 얘가 되겠지. 그 다음 우변 가볼게. 우변의 최고차는 뭐 여기서 나올 건데 지금 px는 이렇게 설정했어. 거기다 x를 곱했잖아. 그럼 x를 곱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우변은 우변의 최고차는 얘가 돼. n 더하기 1 얘가 되겠지. 이게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얘가 얘와 같아야 되니까 n은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px는 몇 차다? 1차식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모르면 ax 플러스 b라고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인 걸 알았으니까 최고차 한계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방법은 이제 미정계수로 가는 거지. 미정계수로 갈 건데 뭐 그냥 px 이렇게 둔 다음에 대입하는 방법도 있어. 대입해서 계수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미정계수를 하는 방법은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요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 느낌에. 그렇지 않니? 그럼 봐봐. 왜냐면 얘가 여기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다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0 한번 집어넣어 볼게. x 0 한번 집어넣으면은 p에 1 나오지? P의 1은 0 집어넣으면 P의 1이 2가 나오잖아. 0 집어넣으면 P의 1이 2가 나오지. 그래서 우선은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가 2라는 거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볼까? 그럼 P의 2가 나와. P의 2는 1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P의 1이니까 2 2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3이니까 5가 되지. 그래서 2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으시면 2A 플러스 B지. 얘가 5가 된다.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을 연립해 주시면 되겠어. 그럼 A가 얼마 나오지? 변변 빼면 A는 3, B는 마이너스 1. 다 나왔지. 그럼 PX가 확정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차수 결정하시고 차수가 결정이 됐으면 여기서 세팅해 놓고 미정계수, 계수 비교하든지 한 수치 대입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13번 13번의 기본기는 뭐니? 13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 기억날까? 음수의 제곱근? 복소수에서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거 배웠어?
음수의 제곱 근이라는 테마가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하듯이 합칠 건데, 첫 번째는 요거였잖아. 루트 A하고 루트 B를 합쳤어. 우리 중학교 때 하듯이 합칠 건데 유독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 어떤 경우? 둘 다 음수인 경우였지. 그러니까 A, B가 둘 다 음수인 경우 요거 하나.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건 요 2번이지. 그래서 분수 형태일 때 루트 B분의 루트 A인데 얘도 이제 중학교 때 하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근호로 합칠 건데 유독 마이너스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분모만 음수일 때지. 요거잖아. 요게 이제 기본기 아니니. 그래서 얘를 토대로 지금 봐봐. 내가 지금 두 개 합쳤잖아. 근호 합쳤는데 마이너스 생성이 됐어. 그렇지. 그러면 해석하면 이거지. 13번 해석하면은 분모만 음수잖아. 분모만 음수니까 분자는 양수인데 분자는 양수. 이게 맞아. 근데 여기 얘들아 분자가 0이 되면은 값이 0하고 마이너스 0 같잖아. 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요때는 그냥 등호도 달라붙어. 그렇지. 그거만 조금 신경 썼으면 되지. 근데 얘는 뭐 답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분모에 해당하는 얘는 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절대값 요거고 그 다음에 얘도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근호하는 제곱수는 절대값 y 더하기 3. 그 다음에 얘도 절대값 y. 얘는 근호한 제곱수가 아니네. 그냥 y로 나오겠네. 그렇지. 루트 y를 제곱한 거니까. 그럼 요걸 풀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봅시다. 얘는 지금 x가 마삼보다 작은 애니까 얘는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 그 다음 얘 봅시다. x, y 더하기 2가 이미 0보다 큰 애야. 거기다 1 더 더했으면 얘는 0보다 큰 애지. 그러니까 y 더하기 3 될 거고 플러스 y까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x에다가 2y에다가 플러스 5. 요게 정답. 그 다음에 14번 가볼까? 14번 보시면 13 보시면 두근의 절대값의 b가 2대 3이야. 비율이 2대 3인데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럼 봐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 비율이 2대 3이니까 뭐 2k, 3k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k 썼네. 그러면 2a, 3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부호가 마침 다르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를 양수라고 가정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음수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꾸로 얘가 음수인 경우가 있지. 그치, 이런 경우 있겠지.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답은 똑같이 나와. 답은 똑같이 나올 것이고 근기수관계 써볼게. 요 경우든 요 경우든 두근의 합을 가볼까? 지금 만약 요 경우를 하면 두근의 합은 a가 되겠지. 두근의 합은 a가 될 건데 두근의 합은 a라고 하면은 얘가 k가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가볼게. 두근의 곱은 마찬가지로 k가 되겠지. k인데 여기서 곱을 하면 마이너스 6의 a제곱이 돼. 얘가 k가 되겠어. 지금 문제가 무슨 값 구하라? k 값 구하는 거거든. 그럼 a를 없애는 게 낫지. a 대신에 k를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냐면 6k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k가 0인 거니까 k는 마이너스 6분의 1. k는 0이 될 수는 없겠지. 0이 되면은 중국이 나오니까 그래서 6k 값은 마이너스 1 나오지. 답이 나오지.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15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니니? 완전 제곱식이지. 15번은 완전 제곱식은 우리가 패턴이 어떻게 돼? 이걸 익히자고 그랬어. x의 10제곱에 지금 보시면 x 얘 인수분해 미리 해놓을게. x 마이의 x 마3 얘를 지금 뭐로 나누냐면 x 마이너스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있을 거야. 나머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p 이렇게 잡을 수 있을 텐데 대입할 게 2밖에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했니? 스토리를 기억하자고 그랬지. 첫 번째 대입할 게 2밖에 없으니까 2 대입하시고 x 2 대입하시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뻔해. 2 대입해서 관계식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변형 시킨 다음에 같은 수 다시 대입하는 방식으로
항상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지. 그래서 우선 x 2 대입하시면 여기 얼마가 되겠어? 2의 10제곱. 2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b가 돼. 2의 10제곱이 아니라 0. 2 대입하면 이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식 하나 튀어나왔고 b는 마이너스 2a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얘를 a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2라는 요게 등장하지. 그렇지 않니? 첫 번째 대입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 패턴이 동일해. 대입하고 그다음 관계식 유도해. 그다음에 한 문자 소거지. 그런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있는 x 마이너스 1을 하나씩 없애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의 10제곱 될 거고 여기 x 마3 될 것이고 얘 하나 약분시켰으니까 x 마이너스 2의 qx 그 다음에 a까지 됐니? 이렇게. 그럼 다음에 같은 수 다시 대입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두 번째 x1을 다시 대입이야. 그러니까 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같은 수를 똑같이 대입해도 식이 다르니까. 2 대입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2의 10제곱 이게 a야. 그럼 b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래. 그럼 b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2의 11제곱 됐지. 그래서 구했어 지금. 지금 문제는 rx. 얘가 바로 rx야. rx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r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의 10제곱의 x에다가 2의 11제곱이거든. 거기다 1 집어넣으라 이거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의 2의 10제곱. 그 다음에 얘 2 하나 빼낼게. 그럼 2 하나 빼내면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렇지 않니? 다항식 계산하듯이 하면 되잖아. 2의 10제곱이 2개 있고 얘는 하나 거기서 뺀 거니까 2의 10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 나오지. 완전 제곱식 패턴을 기억해야 돼. 대입할 거 하나밖에 없어. 분명히 하나밖에 없어.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걔 하나 대입하고. 그 다음에 관계식 나올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걔 하나 소거시킨 다음에. 문자 하나 소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식변형. 식변형은 약분이야. 하나 약분을 해가지고 새로운 식을 탄생을 시키고 다시 대입. 끝. 항상 패턴 동일하잖아. 조리제법 쓰는 타임이 언제다? 보통 나눗셈을 진행할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없는데 조리제법 쓰는 문제가 아니지 얘는. 왜냐면 얘 인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조리제법 쓰는 문제도 했었지? 그거까지.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 볼게. 16번 이런 거 괜찮니? 16번? 해도 넘어가 괜찮니? 18번 갑시다. 18번은 좀 해설을 좀 바꿀게, 봐봐. 18번은 이런 게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런 게 나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봐봐. 이거 좀 필기 좀 해놔. 해설을 좀 바꿀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2차식이 보였어. 그럼 우리가 오메가도 배웠단 말이야,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그러면 얘가 보이면 뭐가 떠오르니, 우리가? 요거 양변에다가 누구 곱했지? x, 마이를 딱 곱해가지고 x 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 이걸 이끌어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순환성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혹은 뭐 요런 거. 요런 게 보였어. 그럼 여기는 양변에 누굴 곱해야 돼? x 플러스를 곱하지? 똑같이 여기다 x 플러스를 곱하면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얘는 x 세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 요런 놈이라든지 요런 놈은 아주 우리가 친숙해. 이런 놈 친숙한데 친숙하지 않은 애들. 딱 요런 문제지. 이제 나와. 지금 x의 제곱에 루트 3x의 플러스 1은 여기다. 요러한 지금 관계식을 가지고 요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항상 뭐로 풀었니? 근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이 돼? 알파 제곱에 루트 3의 알파에 플러스 1, 0 얘 성립이 될 거고 베타도 마찬가지지. 루트 3의 베타에다가 플러스 1은 0 이게 성립이 될 거고 요거의 용도 뭐라고 그랬어? 용도 차수 떨어뜨릴 때. 그렇지. 얘 두 놈 샥 넘기면 2차가 1차로 바뀌잖아. 이거는 차수 떨굴 때 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근계수 관계 두 군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두 군의 곱은 1. 2차 방정 중에 하나 이거 적어놓고 시작이지 뭐. 다 이걸로 푸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럼 좀 해설을 좀 바꿀 건데 그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두 가지가 아닌 이런 게 등장했을 때에는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막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뭐 알파 제곱 막 차수가 높아. 막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이거야. 13제곱. 베타도 마찬가지지. 쭉 가서 베타의 13제곱까지. 그러니까 이런 건 특수한 값이 나올 때까지 거듭제곱을 할 건데 얘를 이용하는 거야. 봐봐. 알파 제곱 어떻게 되니? 한번 하는 방법 알려줄게.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3의 알파 빼기 1 됐니? 그럼 세제곱은? 세제곱은 여기다 나란히 알파 곱해주면 되지? 알파 세제곱 구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의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이거지. 양변에 그냥 알파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를 다시 2차를 1차로 바꿔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의 알파 제곱 대신에 다시 요놈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 3알파에서 뺐으니까 2알파에 플러스 루트 3이 나와. 요게 바로 뭐냐면 알파의 세제곱이야. 그럼 봐봐. 이거 모양새 좀 관찰하잖아. 이거 모양새 조금 이게 눈에 잘 들어오면 좋을 텐데 얘를 제곱하면 요러한 모양새가 만들어져. 봐봐. 여기서 얘를 제곱해 볼게. 6제곱. 그럼 이거의 제곱 4알파 제곱. 그 다음에 4루트 3의 알파. 그 다음에 요게 되지. 얘를 제곱하면. 그럼 여기서 얘를 써먹을 수 있잖아. 4로 묶으면 어떻게 돼? 얘 슉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그렇지? 요 두 놈은. 얘는 슉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얘 밑줄 그은 요 부분을 마이너스 4로 바꿀 수 있어. 4로 묶으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6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한 번 더 제곱하면 12제곱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주기는 12일 것이고 12일 것이고. 근데 우리가 내가 팁을 주자면 좀 해설을 조금 좀 다듬을게. 해설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6제곱이 1인 거 있잖아. 마이너스 1인 거 있잖아. 얘가 계산할 때 상당히 좋아. 이게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하면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알파만 해볼게. 그럼 베타도 바로 나오거든. 똑같은 구조니까. 알파부터 한번 더 해보면은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알파 4제곱, 그 다음에 알파의 5제곱, 알파 6제곱 이렇게 되지. 7제곱부터는 7제곱은 6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7제곱은 뭐가 됐겠어? 마이너스 알파 되잖아. 7제곱. 8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니? 6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7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지. 8, 그 다음에 9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10,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2까지인가? 지금 어디까지 있니? 13까지구나. 12까지가 얘지. 12까지가 얘고 그 다음에 13 나오지. 13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 13은 12제곱이 1이거든. 13은 그냥 알파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다 사라지잖아. 남는 건 누구 남아? 얘 남지. 됐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요 놈은 뭐가 된다? 1 더하기 알파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뒷부분도 볼 것도 없어. 얘야. 똑같은 구조니까. 되니? 그래서 답만 내볼까? 1 더하기 두분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두분의 곱이 얼마? 1.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좀 팁을 주자면 6제곱이 마이너스인 거. 얘를 쓰면 계산이 되게 용이해져. 막 줄줄 막 사라지거든. 도를 뒤집은 거니까. 그렇지. 1, 2, 3, 4, 5, 6까지 여기까지 한 다음에 7, 8, 9, 10, 11, 12 얘네가 줄줄이 다 사라진다. 남는 건 요 두 분은 나왔지. 그럼 답이 나왔지? 18번. 됐고 그 다음에 21, 22, 23 요거 해볼게. 이거 좀 메모 좀 해놔. 이거 해설하고 좀 달라. 2차 방정에서 어차피 그 심화 문제라고 해봤자 몇 개 없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치? 이런 거를 맞춰줘야지 조금 이득 보는 거지, 우리가. 그치? 21번 가볼까? (21번) 보시면 21번 보시면 개수가 실수. 동그라미 쳐야지. 개수가 실수. 뭐 캘레그램 갖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이랬어. 3차 방정식인데 x의 세제곱에 플러스의 1 마이너스 a의 x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6의 x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6a지.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실근의 개수가 2개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지. 인수분해가 2 넣었을 때 0 나오지 않니? 2 집어넣으면은, 왜냐면 여기 6A잖아. 여기 2 집어넣으면은 4. 그치? 2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집을 할 때 0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x-2라는 수 있겠다. 그럼 여기는 뭐 조리제법 쓰셔도 되고 바로 해볼게. 상수가 얘가 나오려면 플러스 3a가 돼야 되지. 아, 마이너스 3a가 돼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2차로 맞춘다고 그랬어. 얘하고 해서 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하고 뭐를 더해서 1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슉 넘어가면은 3 마이너스 a 되겠네. 여기는 3 마이너스 a의 x 이게 되겠지. 이거 잘 안 되면 그냥 조리제법 쓰시면 돼, 그냥. 조리제법을 해도 돼.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인수분해가 되지, 얘들아. 인수분해 완성을 해보면 x 마이에다가 합이 요거고 곱이 요거니까 x 더하기 3하고 x 마이너스 a까지 완벽히 지금 그냥 인수분해가 돼버리네, 얘는. 그렇지? 완벽히. 됐어. 그러면 근이 지금 마3하고 2하고 a 이렇게 근이 3개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그렇지? 근이 근데 실수인 a야. a는 실수라고 문제 주어졌어. 얘는 실수야. 그렇지? 근데 실근이 2개 나왔으면 좋겠어. 실근이 오로지 2개였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니? 둘 중에 하나랑 겹치면 되지. 얘가 뭐 허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실수라고 딱 했단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a 값은 실수다 했으니까 실근이 지금 2개만 존재하려면 얘가 되거나 얘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a 값은 누가 되거나 2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합을 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 하고 잠깐 끊었다가 23번이 제일 어렵잖아, 얘가.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이거 변별력 문제가 23번 제일 어려운 게 얘인데 얘가 문제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모의고사 기출이야. 근데 그걸 묻는 걸 좀 바꿔 했단 말이야. 어차피 그래서 이 내용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모의고사 기출이야, 이게. 그걸 좀 묻는 건 그대로 하되 그 조건들은 그대로 하되 묻는 것만 좀 바꿨단 말이지. 이거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나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으로 내는 게 옳다고 보는 게 객관식으로 내면 찍어서 맞춘 학생들 있잖아. 그렇지. 꼭 그런 학생들 있어. 이게 가장 킬러 문제를 나는 풀다가 틀렸어. 건드렸는데. 근데 꼭 옆에서 이게 난 찍어서 맞췄다 막 약 올리는 학생들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난 차라리 주관식이 낫다고 봐. 모르는데 틀리면은 억울하지가 않아. 그렇잖아. 근데 애들이 막 객관식을 막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봐. 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서술형 주관식으로 내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럼 22번 보고 잠깐 풀었다가 봅시다. 22번은 근데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 이거 내가 그 관악고 문제 기출하면서 구형 문제라고 그랬잖아. 22번. 자, 봅시다. x의 22제곱. x의 22제곱에 5x의 빼기 1이지. 얘를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럼 이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먼저 해놓고 보시면 x 더하기 1에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란 말이야. 이걸로 나누었대. 그럼 몫이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얘를 구하라 이거잖아. 얘 2차 이하. 2차 이하. 3차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거는 약간 오메가와 관련이 있지. 그럼 봐. 우리가 이제 양변을 0이 되게 하는 거를 조금 구할 건데 봅시다. 얘가 0이 되는 그 값. 뭐 2분의 뭐니? 근해 공식 쓰면은 우리가 열심히 외운 거 아니냐? 2분의 1 뿔마 루트 3i. 요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했어? 우리가 오메가라고 이름 붙여볼게. 얘를 오메가라고 이름 붙여볼게. 이 놈을. 즉 얘가 0이 되는 값.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이 되냐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의 얘가 우선 성립이 돼. 요 값에 항상 요게 성립이 되고 그럼 여기서 양변에 뭘 곱하면 양변에 똑같이 오메가의 플러스를 곱하면 얘를 곱해주면 세제곱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요거를. 오메가 얘가란 거. 그래서 양변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을 건데 걔는 항상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를 계산할 때 얘를 차수를 우선 떨어뜨려 놓고 시작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는 세제곱이 얼마? 3, 7에 21이니까 이거에 x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얘가 때마침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4x-1이라고 동일해. 실제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로 나눈 나머지와 동일하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 아니니? 1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면 2자체가 나머지가 되지 뭐야. 그치? 그래서 RX를 바로 한 방에 구했는데 따라서
아래 3은 뭐가 되냐면 11 되겠지. 이거는 근데 오메가에 관한 거 이거 옛날에 구형 문제라고 그랬지. 요즘은 좀 잘 안 내는 추세인데. 요게 나왔어.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잠깐 끌었다가 23번에 조금 설명이 좀 기니까 요거 잠깐 보도록 하고. 그다음 오늘 교재 다 가져왔지 얘들아. 잠깐 끌었다 합시다.